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아직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큰 산 하나 넘은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 네. 오늘 또 조국 후보자 출근길을 하면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발표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 안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좀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좀 처리되도록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또 시행령과 부수 법령 등을 완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더욱더 확고히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조국 후보자 비장하게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청문회 얘기를 또 했어요.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별도의 소명 기회를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사퇴할 의사는 없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고 정책 구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계속 행보를 이어나가겠고 또한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셈인데요. 일단 오늘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화하고 또 공수처 법안 설치 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같은 어떤 정책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마이웨이 행보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내용, 그 정책 내용이 또 재탕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난 20일에는 조두순법 이것을 확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는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내용을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겠다. 검사의 공익적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 내용 보면요. 조국 후보자는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런 것을 기능을 강화하게 한다면 후보자로 있으면 안 돼요. 법무부 후보자로 있는데 어떻게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정책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청문회라는 거는 도덕성 검증에 관한 것과 정책 구상에 대한 것 이것을 선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구상은 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조국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론을 하고 싶은데 네. 모순된다 그러는데 검사의 공익 활동이라는 거는요 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찰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어도 유리한 증거가 있어도 제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재산 비례 벌금제는 예전부터 이제 시민단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수십억 했는데 결국은 맥시멈이 3년이기 때문에 몸으로 때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재산 환수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어쨌든 위법 사항이 드러난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문회랑 모순된다 그러는데 저는 청문회랑 오히려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대부분 정책 검증에 대한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성, 도덕성 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 당연히 제시하시는 거고 저는 아마 청문회 기간 이틀 하는데 이틀 기간 중에도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윤리, 도덕성 검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오히려. 근데 문제는 이런 측면일 겁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한테 듣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뭐 이미 나왔던 이러한 정책 구상에 대한 것보다 과연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조국 후보자가 그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미 확인된 사실에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가족펀드라는 게 사실상 확인이 됐고 그거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들을 사용한 편법이란 말이에요. 편법 사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마 최종호 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게 된 이유가 주택행정을 총괄할 사람이 3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그 집안에서 가족펀드를 운영하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법무행정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될 것은 뭐 나중에 가서 청문회 가서 얘기한다고 할 게 아니라 현재 제기된 사실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국가 일도 돌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검찰개혁,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검사의 공익적 역할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검사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의 공익적 활동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 공평한 수사,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여러 가지로 제기된 정말 셀 수 없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어떤 일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가 승부수로 띄웠던 국민청문회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일단 한 산은 넘었습니다. 그 다음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당을 향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 부분인데 김민재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를 찾아서 정의당에 갔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에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정의당 측에서는 이제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뭐 직접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 소명을 해달라. 뭐 딸의 논문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소송 문제, 부친 재산 처분 등등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직접 소명을 받고 싶다. 정의당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 측 사람들이 오늘 정의당을 찾았고요.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의당에 반대하면 통과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도 정의당에 굉장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정의당이 지금 이 접견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기획단과 접견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 데스노트에 올릴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소 내용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개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국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는 일이며 보통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최근에 드러난 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네, 정의당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실제적인 국민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0.2%입니다. 그리고 찬성한다. 의 의견은 27.2%입니다. 이 조사 기간이 조국 후보자가 그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겠다 밝힌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입니다. 이틀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윤선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결과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모든 움직임들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60% 이상의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여론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자기 개인 펀드에 대한 기부, 그리고 운동학원에 대한 사회 기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꼼수라고 느끼던 것이죠. 진정성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운동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부채만 241억 원입니다. 지금 운동학원의 재산평가액이 13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부채 중에 보면은 학교법인이지 하지 말아야 될 학교법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게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그 학교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부하겠다라고 손을 떼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간에 있었던 운동학원의 비리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사직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로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왜 그런 잘못이 벌어졌다. 이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기 이제 소위 개인 펀드 있잖아요. 그것을 사모펀드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인과 자녀 둘이,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부인이 처남한테 3억 원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처남과 처남의 아들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명백한 편법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법인을 뭐 재산에 제공했다는데 학교법인의 재산을 제공한 게 아니고 그 동생 측이 갖고 있던 채권, 공사대금 채권, 그거를 이제 사채업자한테 뭐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뭐 채권 양도를 했든지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법인 재산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학교법인이 줄 돈에서 들어간 것이고, 지금 자꾸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이걸 이 사모펀드가 편법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라는 건 원래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 목적이 뭔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만약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분이 뭐 영향을 행사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 아는 사람끼리 사모펀드를 했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왜 편법이죠? 원래 사모펀드는 개인끼리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사모펀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모라는 건 원래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든 남남이 하든 사모펀드는 원래 자기들이 제가 아는 설명을 사람끼리 드리는 하는 건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직자들 뭐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공직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펀드를 그 부인과 처남과 애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럴 위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선요. 가장 흥미로운 거는 조 후보자가 펀드를 내놓겠다. 이 발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를 기부하겠다. 10억 5천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은 더 악화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성한 공직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닌가? 이런 바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11억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신종 매관매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여 총리제냐 이렇게 비꼬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펀드 투자를 내놓겠다는 것과 여론이 악화되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론 악화에도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장학금 이걸 꼽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시기적으로는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여론 악화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현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반대 여론 좀 꼼꼼히 좀 짚어봤습니다. 먼저 세대별로 한번 보면 지금 20대에서 반대 여론이 68.6%로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연령부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세대층이 20대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역시 서울에서의 반대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지금 찬성하는 의견 중심으로 봤을 때 호남이 44.3%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가장 반발하고 있는, 특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조 후보자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TK당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역풍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혹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봐라 이렇게 물었더니 논문 공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55.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논문과 장학금 그리고 사모펀드 이 세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주 초부터 폭발적으로 이슈가 터졌던 부분이 바로 이 고등학교 딸의 논문 저자 문제였는데 당국대 논문뿐만 아니라 지금 공주대 논문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턴 활동 기간부터 포함해서 지금 계속 조 후보자의 말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요, 고3 시절 2009년이었는데요. 이제 공주대에서 인턴으로 일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십을 담당했던 한 교수는 조 씨를 언제 처음 봤냐 했을 때 조 씨가 여름방학 때 2, 3주 동안 출퇴근하면서 인턴을 했고 처음 본 것은 인턴 면접 때 2009년 7월 이후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 후보자 딸이 인턴을 시작하기도 전인 그해 4월에 뭔가 논문 저자로 이름이 올려졌다. 이런 의혹이 이르니까 설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 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월에서 8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고3 학생이 학기 중에 6개월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논란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명이 바뀐 부분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봤을 때 학기 중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연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우선요. 저 자료가 법무부의 인사청문 준비팀에서 어제 언론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인턴으로 활동한 기간이 2009년 3월부터 8월로 돼 있어요.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학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일수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대학 진학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상식적으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부터 8월까지 과연 어떻게 서울에서 공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을 했겠느냐 궁금증이 남아요. 그리고 저는 참 이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이 좀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김우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장 조금 전에 이제 정의당도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대검 반부패부 그러니까 옛 대검 중수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 실력을 갖춰온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서류에서 가령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주에서 인턴을 했다. 검사들이 다 궁금해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지금 상황이. 네,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담당 교수라고 하는 분, 조국 후보자 부인과 친구였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은 뭐냐면 7월 이후에 인턴 면접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봤다. 이런 진술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논문의 초록이 만들어진 게 제출 시한이 4월 10일이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제출된 초록에 나중에 등재할 것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뭐 조국 딸을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냐?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공주대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원생 이상을 연구에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3짜리 학생을 이 연구에 참여시켰는가? 이 부분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주대학교에서는 이 인턴에 대한 공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봐도 이 기간과 시점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공고를 했던 시점은 또 5월입니다. 5월인데 이 역시도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참했는데 언제 공고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언제 면접을 받는지 그 절차 과정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당국대 논문 또 안 짚어볼 수도 없는데요. 자, 제1저자로 등록된 당국대 논문 또 지금 법 위반 논란이 또 일고 있다고요? 네, 의료법 위반이다. 뭐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뇌병증 환자 37명을 대상, 또 정상 신생아 5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려면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인 어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다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아픈 신생아들의 혈액이 입시에 이용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야당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숙아의 혈액을 뽑아 만든 논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생명윤리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딸 논문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미안함도 없는 그 흑암무치 조로남불에 지금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바라며 갓난아이의 피를 기꺼이 제공한 100여 명에 가까운 부모들 한 교교생의 스펙 쌓기에 이용됐다고 이 분노를 감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여전히 자녀의 허위 스펙 논란에 대해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지금 야당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 혈액을 샘플을 채취하고 뽑는 의료 행위는 1단계에서 이루어졌고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만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실질적인 의료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해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실질적인 지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요. 이게 아마 의료법 위반은 아마 개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환자의 아마 어떤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한 거 아니냐 보는데 사실은 그 연구 분석을 할 때는요. 개인 실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지 연관시킬 수 있는 결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데이터를 할 때는요 실명을 그냥 숫자로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로 코드로 정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시 2009년에 연구를 된 겁니다만 이 샘플 테스트는 2002년, 2004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생명윤리법이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런 의료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 문제가 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당국대 교수 얘기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영어로 쓰거나 이런 데 관여를 한 것이지 이걸 샘플 채취하고 아니면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데 본격적으로 기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법 위반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조국 후보 딸만 당시에 이런 어떤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간 것처럼 많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대부분 수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시 돌아보면 2007년부터 이제 굉장히 입학 사정관제 되면서 이런 스펙 쌓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시상, 아니면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논문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이 제도를 잘 이용한 걸 수 있지만 당시에 지금 당국대 문제도 보면은 외고 자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공주대 부분은 제가 보기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끼리 만든 프로그램 본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학교에서 마련한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게 또 고등학교 측의 입장이거든요. 학부모가 끼리 만든 자체적인 프로그램이지 공식적인 학교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논문이 병리학회 SCI 2급에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저거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로 조국 후보와 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논문에 보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분명하게 위반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장 교수 스스로가 그것을 논문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받았다고 하고 논문이 제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조 후보자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국달 논문 같은 경우는요, 고교생이었던 딸이 제일 저자로 올라가 있어요. 책임 저자로. 그런데 만약에 의료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별다른 역할을 안 하고 제일 저자가 됐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현행 윤리 규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일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0년과 2011년에 이른바 스펙,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면접만으로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여럿 있다면 이거야말로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해야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1저자냐, 2저자냐, 3저자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학종에도 기재된 거는 논문의 1저자 이런 건 없어요. 논문을 썼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도 이런 뭐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1저자냐, 2저자냐,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논문 자체가 그 당시에 입시의 비중을 보면 어학 같은 게 한 60% 정도 되고요.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영향을 미쳤지, 사실 이 논문 자체 때문에 뭐 당락이 갈렸었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이 당시에 외국어라든지 등급에서 별로 또 변별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력 자체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관련해서 논란이 빚었다가 나중에 학력이 무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딸이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학력 취소를 정당화했어요. 물론 조국 후보자의 딸 부분, 이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라든지 앞으로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시에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특권의식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점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자꾸 이제 정유라랑 소개시키고 있는데, 정유라 같은 건 없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대학 입시 자체에 원래 없던 제도입니다. 승마 특기 시행이. 그렇죠. 없는 제도를 만든 거고,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들어간 거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 200명이 있던 자리예요. 그게 사실은 외고 출신들이 한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시가 대부분이 그런 어떤 면접이라든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거에 맞춰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처럼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그 말로 가서 금메달을 받고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들어간 게 아니죠. 그거랑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지금 그 자기소개서 법무부 이 청문회 준비단에서 낸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분이 그 대치동에 학원장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앞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입학의학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기재되었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십 성과로 IPSI 국제조리학회 포스터 발표 기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물리학회 가주는 장려상을 받았고, 이게 아주 두드러지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네,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차피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정작 핵심인 고려대가 이미 5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입학 사정에 참여했던 고려대 쪽에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단국대 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